예, 여러분들이 벤젠 반응을 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벤젠의 구조, 벤젠의 성질과 명명법 공부를 했고, 이제 네 번째 벤젠의 친전자성 반향적 취환 반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반응은 벤젠이 단순한 사이클로헥센의 사이클로헥스 트라이엔과 다른 점은 벤젠이 공명을 합음으로 매우 안정해서 이 고리를 깨는 그런 반응은 잘 일어나지 않고 이쪽에 H 대신에 새로운 친전자체가 치환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는 반응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전자성 반향적 취환 반응. 이 벤젠 고리는 전자가 풍부한 덩어리예요. 왜? 한 개, 저희 사이클로헥센 같은 고리에 하나, 둘, 세 쌍의 이중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 벤젠은 지난번에 벤젠의 구림을 옆모습에서 봤을 때 마치 벤젠처럼 햄버거처럼 보였었죠. 햄버거처럼 보였었으니까 탄소 골격은 가운데 햄버거 패티와 같고 위와 아래에 파이 전자들의 쌍들이 빵처럼 이렇게 붙어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거니까 거기에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오면은 요 H 대신에 바뀐다. 이게 친전자체죠. 이 친전자체는 스스로는 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전자가 풍부한 벤젠에 잘 치환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친전자체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의 종류를 5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이 친전자체에서 분류되는 것들이냐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젠의 요 친전자체가 이렇게 할로겐이 들어있는 경우에 할로겐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기가 H 대신에 할로겐으로 치환됐죠. 할로겐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가 치환되어 들어온 거예요. 다음에 니트로기가 HNO3, H 플러스 NO2 플러스 형태로 나중에 될 건데, 그래서 NO2가 돼서 니트로벤젠에는 니트로화 반응이 있고, 설포닉 애시드가 설포닐기가 있어서 여기에 설포닉 애시드가 벤젠 설포닉 애시드가 만들어지는 설포화 반응이 있고요. 네 번째는 알킬 할라이드에서 할라이드에 떨어지는 알킬 플러스가 치환되는 프리데크라프트 알킬화 반응이 있어요. 또한 프리데크라프트 아실화 반응은 아실크로알에서 실이 떨어지는 이 알킬 아실기가 붙는 이렇게 할로겐화 반응, 나이트로화 반응, 그 다음에 설포화 반응, 알킬화 반응, 아실화 반응,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해서 만듭니다. 자, 벤젠과 이런 시약의 반응인데 그 시약의 반응에서 친전자체만이 치환된 형태의 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친전자체의 종류를 살펴보면 할로겐화 반응에서는 친전자체는 할로겐 플러스입니다. 그죠? 할로겐 플러스요. X2는 X2 플러스 X 마이너스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래서 할로겐 반응을 이용해서 할로니움 이온이 만들어지고요. 다음 니트로 반응에서는 니트로니움 이온이 HO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지는 단계를 뒤에서 한 번 더 나올 거예요. 질산과 황산과의 반응에 의해서 NO 플러스가 만들어집니다. 설포나 반응은 설포닐기가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황산이 두 분자가 반응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한편 알킬화 반응은 알킬 할라이드에서 프리데크라프트가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알킬 플러스로 만들어내고요. 아실 플러스로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 시약을 통해서 이런 할로겐이 친전자체를 만들어내는가
라는 메커니즘도 공부를 해야겠죠. 자, 실질적으로 친전자성 방향족 취한 반응의 일반적인 메커니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에서 친전자체가 벤젠고리와의 파이 전자를 결합시키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벤젠은 아까 봤던 것처럼 햄버거처럼 빵 모양의 우유 아래에 전자가 풍부한 놈이에요. 거기에 전자를 좋아하는 놈이 오면은 여기는 전자가 나가서 맞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중결합의 한쪽에 친전자체가 붙으면 여기는 전자가 부족한 플러스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럴 때 옆에 있는 이중결합이 여기를 도와주겠죠.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그럼 이쪽에는 전지전자 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마지막에 요 상태가 되죠.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요 상태에서 2단계로는 외부로부터 반응 중간체적인 탄소 양이온의 그 양성자를 잃고서 만들어집니다. 이 상태에서 베이스에 의해서 H+만을 띄어가면은 여기 있는 전자가 여기를 메꿔줘서 여기에 이중결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H 있던 자리에 친전자체가 치환되는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의 메커니즘은 첫 번째 단계 벤젠의 이중결합에 친전자체가 와서 붙는다. 그죠? 두 번째는 베이스가 친전자체가 붙어있는 H+만 띄어가기 때문에 다시 공명구조를 형성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친전자성 반향적 취한 반응에 대한 내용을 한번 참고상으로 이렇게 벤젠의 할로겐이 단순히 치환시키는 방법 될 거냐? 이거 우리 저기 어디죠? 그 할로겐화 반응에 그 라디칼 취한 반응으로 가는 거냐? 안 갑니다. 안 가. 이것은 저 생성물이 방향족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할로겐의 첨가 반응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벤젠고리 자체가 안정한데 이 불안정한 형태의 형품으로 가진 않아요. 그죠? 에너지를 거슬러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자, 그런 얘기들이 첨가 반응은 안 가지만 취한 반응 간다는 얘기를 에너지 도표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에너지 도표로. 이것처럼 어떤 벤젠고리는 매우 안정된 공명 구조에 의해서 매우 안정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쉽사리 반응을 진행되지는 않습니다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액티베이션 에너지, 즉 활성 에너지가 존재한다면은 반응은 진행될 수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중간체적으로 벤젠의 이중결합에 전자가 풍부한 극쪽에 친전자체가 와서 붙는 것이 먼저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친전자성 방향적 취한 반응의 내용들을 즉 어떻게 하면은 친전자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얘기였습니다. 일반적인 염소화 반응 같은 경우도 벤젠의 이중결합에 Cl+가 와서 붙는 것이 먼저라는 얘기죠. 브로모 반응은 Br+가 와서 붙는 거고요. 여기 이제 친전자체를 만드는 일반적인 공식이 있습니다. 할로겐 화합물은 Br+와 Br-로 표시가 될 수 있고 여기에는 FeBr3라는 바로 루이스산이 총매너스로 적용됩니다. 루이스산입니다. 루이스 개념의 산염기 반응은 뭐였죠? 루이스산, 비공유 전자쌍을 받는 물질이죠. 그러면 이거는 철은 삼가 금속입니다. 삼가 금속인데 삼가 금속에 Br3가 하나, 둘, 세 개가 붙어있고 한쪽이 비어있어요. 그 비어있는 쪽에 그 Br-를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면 Br+와 마이너스로 이온화가 돼갖고서 얘는 전자를 받으랬으니까 플러스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띄워주면은
Br 플러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그럼 얘는 FeBr4가 되겠지. 그쵸? FeBr4가 되겠죠. 한편 니트로화 반응, 두 번째인 니트로화 반응은 질산과 황산의 작용에 의해서 친전자체를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니트로니움 이온을 만드는 과정은 이렇게 질산이 있고 황산이 있을 때 먼저 질산에 있는 산소인 비균일상이 H 플러스를 떼어가요. 어디에서? 황산에서부터. 그죠? 그럼 얘는 도로 줄 테고, 그러면 여기가 질산에 O에 H가 와서 붙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됩니다. 플러스가 되면은 이쪽 동네 얘가 전자 부족하다 그러니까 질 수 있는 비공유 현상도 있는 것들이니까 얘가 전자를 밀어주어서 NO2 플러스는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NO2 떨어져가고 물 떨어지고 밑에 황산 떨어지겠죠. 그렇죠? 니트로늄 이온을 만듭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설퍼나 반응은 벤젠고리에 황산 두 분자가 들어가고 황산 두 분자가 서로 전자를 주고 받음으로써 SO3 플러스가 떨어져 나갑니다. SO3 플러스 떨어져 나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황산에 있는 수소가 주고 받습니다. 이런 것은 여러분들이 한번 확실하게 반응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 후리다이크라프트 알키라 반응에 있어서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같은 루이스산이 존재합니다. 알루미늄도 3족의 원소예요. Cl 3개가 붙었고 비어있는 쪽에 Cl-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R 플러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 있죠. 알킬에 R 플러스 떨어져 나가고 Cl-는 AlCl4로 되는 그런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 반응은 알킬 플러스가 친전자체로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로겐 알킬이 이외에도 탄소 양이온이 생성시킬 수 있는 그런 알켄 또는 알코올 이런 것들이 알킬기가 도입시킬 수 있는 그런 반응이 되어야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이중결합이 있다고 치더라도 HF에 의해서 이 플러스를 만들어내죠. 이렇게 프로필렌 하나, 둘, 셋, 네 개인가요? 부틸렌에 플러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플러스가 붙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지금 하나, 둘, 셋, 프로페인인데 프로판에 이소프로판이네요. 이소프로판의 산촉매에 의해서 어느 한쪽에 플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 할로겐화 바이닐 화합물 같은 경우는 할로겐화 아릴 화합물 같은 경우는 탄소 양이온이 너무 불안정해서 이런 반응은 일어나지가 않는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세요. 할로겐화 비닐 할라이드 같은 경우는 할로겐이 잘 안 떨어져요. 그래서 비닐 플러스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할로겐 아릴 같은 경우도 할로겐이 잘 떨어지지가 않는 그런 형태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든 간에 후리다이크라프트 반응에 있어서 알키라 반응에 있어서 그 탄소 양이온이 재배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더 안정된 알킬기가 도입될 수 있다. 여기 보면 2차 탄소 양이온이 있는 경우 2차보다는 3차 탄소 양이 더 안정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이드라이드 시프트가 일어납니다. Cl 있는 경우 여기 Cl 떨어져 나가면 옆에 H 플러스가 이쪽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3차 양이온이 만들어지는 그런 현상으로 해서 3차 양이온이 붙습니다. 2차보다 3차 양이온이 더 안정한 거니까.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하이드라이드 H-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쪽 탄소로.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Cl이 떨어져 나가고 거기에 양이온이 생겼으면은 그것이 H-로 옮겨가고요. 3차 탄소 양이온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한편
1차 탄소인 경우에 1차 탄소보다는 2차 탄소의 양이온이 좀 더 안정하는 거죠. 이렇게 지금 이거는 프로필 클로라이드인데 여기 AlClCl에 의해서 Cl- 이쪽 온도가 붙고 여기가 플러스 1차의 플러스예요. 자, 1차의 플러스인 것보다는 2차의 플러스인 것이 보다 더 안정하니까 2차 탄소 양이온으로 가는 1, 2 하이드라이드 시프트 이러는 거죠. H가 일로 옮겨가니까. 그죠? 1번과 2번 위치로 H-가 이렇게 옮겨간다. 그래서 1, 2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라고 얘기하죠. 자, 이런 문제들에 대한 메커니즘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떤 탄소 양이온을 만들어지는가에 따라서 어떤 치원체가 붙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벤젠을 다음 조건에서 반응시켰을 때 얻어진 생성물을 만들어라. 사이클로헥센의 황산촉매에서 만들어지는 반응과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친전자성 방향적 치환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럼 벤젠의 사이클로헥실기가 플러스로 표시되면 그대로 가서 붙는 거예요. 치환, H 대신에 치환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 터셔리 불칠이 치환된 거고 이렇게. 이건 이소프로필이 이소뷰틸이 치환된 거고요. 그죠? 그대로 양이온이 있는 것이 와서 붙으면 되는 거죠. 자, 그 메커니즘은 앞에서 했던 메커니즘에 의해서 가는 겁니다. 자, 플레크라프트 취환 반응에서 아실 취환 반응에서도 마찬가지로 벤젠의 AlClC라는 무이산 존재하에서 산염화물 같은 것들이 아세틸기로 떨어져 나갑니다. 그렇죠? 여기에 아세틸클로라이드 같은 경우에 Cl-가 AlClC에 의해서 붙고 그럼 아실리움 이온이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친전자체 취환 반응에 의해서 반응이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친전자체인 아실리움 이온 자체는 AlClC라는 촉매에 얘도 3족이라 하세요. 그럼 하나, 둘, 세 개 붙어있고 남아있는 비어있는 쪽에 Cl- 전자가 비공유 전자쌍에 들어오게 되죠. 그럼 AlCl4로 떨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기에 그 AlCO 아실리움 이온이 플러스로 표시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벤젠고리에 결합되는 겁니다. 자, 이 아실리움 이온 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반응을 그려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후레크라프트 반응에 있어서 그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이라는 것은 같은 후레크라프트 알키라 반응이나 후레크라프트 아시라 반응이 잘 안 가는 경우 벤젠고리의 전자를 빼앗길 수 있는 치환가 치환되어 있는 경우에는 후레크라프트 알키라 반응이나 아시라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벤젠고리는 전자가 풍부했는데요. 여기 있는 풍부한 전자가 친전자체로 가야 되는데 니트로기 같은 경우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룹이에요. 끌어당기는 그룹은 벤젠고리에 있는 전자가 니트로기로 쏠려갔기 때문에 친전자체를 가서 데리고 올 만한 전자가 부족해지는 거기 때문에 후레크라프트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런 치환체인 것들이 뭐 있느냐? 니트로기나 CF3, 나이트릴기, 이런 아세틸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전자를 벤젠고리는 전자를 빼서 가는 전자들이에요. 끌어당기는 전자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반응이 잘 안 가고 대신 거꾸로 아닐린 같은 유도체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 AlClC와 창물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AlClC 역할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죠? NH2의 비공유 전자쌍이 AlC랑 얘 있는 비공유 전자쌍이 글로 가는 거예요. AlCl3로. 왜냐면 AlCl3라는 루이산이기 때문에 AL에 여러분들이 자 여기서 본다면은 AL에 CL이 하나, 둘, 세 개가 붙었고 여기 벼있는 쪽에 실은 아실클로라이드나 알킬클로라이드 CL- 여기 가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만약에 치환기에 이렇게 아미노기가 있는 벤젠골이라면 아미노기의 비공유전성 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는 전자가 얘랑 반응해야 될 촉매가 가야 되는데 실은 여기에 치환기에 NH2에 치환기 1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반응이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착물을 형성할 수 있는 즉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치환기들 즉 아닐린이라든지 그 아미노기에 있는 비공유전자쌍이 있는 것들 비공유전자쌍 이런 것들이 ALC가 먼저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반응을 방해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친전자성 방향적 취환 반응에 있어서 좀 더 고쳐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이런 EAS 반응의 5가지 할로겐화, 니트로와 설프나 프로렉타프트 알큐라, 프로렉트 아슈라 반응을 얘기했습니다. 자, 거기에 어떻지 전자가 풍부한 벤젠에 있는 파이 전자와 결합하기 좋아하는 친전자체가 벤젠골에 붙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거기에 있던 메커니즘이 1단계에서는 붙고 2단계에서는 친전체가 붙어있는 H와 같이 붙어있는 H를 베이스가 떼어내서 H 있던 자리에 친전체가 치환되는 그런 형태들입니다. 그쵸? 메커니즘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반응도 앞에서 봤던 이런 제약사항처럼 아이씨. 자, 그러한 제약들이 있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벤젠고리의 이 전자들이 어떤 제약을 받는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앞에서는 뭐였었어요? 이렇게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를 뺏어가는 치환기가 있는 니트로기나 트리프로메틸기나 아니면은 나이트르기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벤젠고리 전자를 뺏어가기 때문에 친전자체로 갈 전자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반응이 잘 안 간다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렇게 아민기의 비공유 전자쌍이 AlCl3에 이게 붙어요. 그럼 AlCl3가 촉매 역할을 해야 되는데 촉매 역할을 못하고 이 치환기가 붙어버리기 때문에 반응이 알킬 할라이드가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반응들은 제약이 있다. 이런 조건들을 2가지 조건이 제약 조건이라는 얘기를 알고서 우리 다음 큰 2번째 단계로 EAS 반응에서 우리 생겨야 될 거 EAS 반응의 종류와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양념으로 제약 조건 2가지를 했습니다. 자, EAS 반응에서 크게 또 생각해야 될 문제는 어떤 것들이 그러면 고리를 활성화시킬 것인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리를 활성화시킨다면은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반응이 더 잘 일어날 것이고,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를 비활성화시키는 치환기가 들어있다면은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를 뺏어가는 그룹이니까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가 친전자체에 하는 반응을 방해할 거란 얘기예요. 그죠? 아까처럼 반응이 아예 제약받는 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것들이 활성화시키고 어떤 것들이 비활성화시키는 건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가 벤젠의 친전자성 취환 반응에 벤젠고리 전자 밀도를 증가시키는, 그래서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하는 그런 것들을 벤젠고리가 활성화되는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의 경우가 비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벤젠고리를 활성화시키는 치환기를 활성화 치환기, 비활성화시키는 것을 비활성화 치환기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것들이냐? 이런 것은 치환기의 전자 유발 효과와 관련이 있다. 유발 효과, 인덕티브 에펙트라고 표현해야죠. 또한 공명 효과, 레조넌스 에펙트와 관련이 있죠. 자, 벤젠고리의 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룹과 비활성화시키는 그룹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벤젠고리를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해서 전자 유발 효과에 먼저 따져봅시다. 전자 유발 효과란 전겸성도와 편극성의 차이로 인해서 전자를 주거나 끌어당기는, 즉
일렉트로 도네이팅 그룹이냐, 일렉트로 위즈드링 그룹이냐 하는 얘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전자축의 효과는, 도네이팅 그룹의 효과는 플러스 전자 유발 효과라고 표시하고, 일렉트로 위즈드링 그룹, 벤젠골의 전자를 뺏어가는 그룹은 전자 끌기, 일렉트로 위즈드로잉 그룹이라고 해갖고 마이너스 전자 유발 효과라고 표시합니다. 자, 벤젠고리에 전자를, 자, 여기는 벤젠고리의 탄소의 전기염수도가 얼마죠? 2.5예요. 염수의 전기염수도가 얼마죠? 3.0이에요. 그럼 전자가 누가 더 풍부해? 염수가 더 많죠.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벤젠고리의 전자를 오히려 줍니다. 근데 여기에 똑같은 전자를 CL은 탄소가 전자가 전기염수도가 커. 제가 거꾸로 얘기했죠. 2.5고 3.0이에요. 그럼 전기염성도가 염소는 벤젠고리의 전자를 끌어당겨 갑니다. 3.0이니까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전기염성도죠. 탄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2.5고 염소는 전자를 끌어당기는 능력이 3.0이에요. 그럼 누가 세? 염소가 세요. 그럼 센 놈이 전자를 끌어가. 즉 벤젠고리에 있는 전자를 CL 쪽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 끌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서는 2.5, 2.5 똑같은데 여기는 H가 있어요. H가 있고 H는 2.1이에요. 여기는 2.5고 2.5고 얘는 2.1이에요. 그러면 얘가 힘이 딸려요. 그래서 전자가 이쪽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주는 그룹이라고 합니다. 알킬기는 벤젠고리에 전자를 주는 그룹이고, 염소는 벤젠고리에 전자를 위즈드링 끌어가는 그룹이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전자 유발 효과, 얘는 플러스 전자 유발 효과라고 표시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플러스 인덕티브 에펙트, 플러스 I로 표시하죠. 그런 것들은 치환기는 알킬기가 있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인덕티브 에펙트를 주는 것은 여기는 니트록이나 나이트릭이나 이런 그룹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에 전자를 풍부하게 해주는 활성화 그룹과 비활성화 그룹의 두 번째 공명 효과가 있습니다. 공명 효과는 치안기의 파이 전자와 혹은 비공유 전자 쌍이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와 공명을 일으키는 거. 공명을 일으키면은 공명 효과가 있죠. 여기서 아미노기는 비공유 전자쌍에서 전자를 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벤젠고리의 파이 전자가 밀려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죠. 여기가 마이너스 되니까 풍부한 전자를 다시 얘한테 주니까 이쪽에 파이 전자가 밀려서 여기에 마이너스가 생겨요. 또 가고 삥 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의 공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공명의 구조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형태의 공명 구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만큼 화합물은 안정하다. 고로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인, 즉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서 전자를 주는 치환기라면은 이런 공명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전자 주교 효과가 있는 치환기들, 아민이나 아미노기들, 그리고 하이드록시의 산수의 비공유 전자쌍이 전자를 주는 그룹들이에요. 알콕시의 비공유 전자쌍 전환 주는 그룹이에요. 할로겐도 7개의 전자가 모여있기 때문에 전자를 주는 그룹이에요. 그런 전자를 주는 그룹은 벤젠고리와 공명 효과를 일으킨다. 고로 벤젠고리의 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룹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전자 끌기 공명 효과는, 여기서 카본 1기 같은 경우는 탄소는 2.5, 산소는 3.0이에요. 전자를 3.5죠. 위로 끌어당겨요. 그러면 얘가 전자를 끌어당기니까 여기 있는 전자가 빨려와요. 그래서 델타 플러스가 되니까 탄소의 이중결합에 있는 벤젠고리의 이중결합에 있는 전자가 탄소 델타 플러스로 전자를 밀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전자를 끌는 치환기 효과는 이것처럼 니트로기, 카본일기 같은, 나이트릴기 같은 것들이 전자 끌기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활성화 그룹이죠. 한편 벤젠고리의 활성화, 비활성화에 대해서 치환기 효과를 얘기한다면은 이것처럼 치환기가 전자를 주는 그룹이냐 전자를 끄는 그룹이냐, 여기서는
치환기 전기염 성도가 매우 커. 그렇다면 유도 효과가 지금 어떤 유도 효과가 생겨요? 전자를 끌어당기는 효과가 생기겠죠. 전자를 끌어당기는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치환기가 비공유전자성이 있으면 전자를 밀어주겠지. 밀어주면 전자를 주는 효과가 있어갖고 플러스 인덕티브 에펙트가 있겠죠. 자, 이런 예들을 한번 봅시다. 전자 주기 효과는 아미노기가 있다면은 아민 그룹이 있다면은 전 비공유전자의 전자를 밀어주겠죠. 하이드록시에서도 비공유전자 전자를 밀어주겠죠. 그래서 전자를 주는 효과를 갖고 있는가 하면은 카본일기를 갖고 있는 알데하이드 전자를 뺏어가는 끌기 효과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도 전자를 주는 효과와 전자를 이거는 마이너스 인덕티브 에펙트 효과가 있네요. 전기염 정도가 크니까. 그렇죠? 이것도 2.8이니까 마이너스 에펙트가 있는 거고 여기는 카본이니까 공명 효과에 대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공명 효과를 갖고 있네요. 그렇죠? 자, 이것처럼 다양하게 나름대로 전자를 한쪽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여기 써 있네요. 정전기적 그 전위차에 따라서 붉은색으로 전기를 끌어가는 거니까 저것 한번 여러분이 그림을 보시기 바라고요. 이것들을 정리를 했어요. 정리해놓고 보니까 전자를 끄는 효과와 전자를 주는 효과와 전자를 끄는 효과로 분류를 하고 보니까 이 표를 만들었어요. 왼쪽으로 갈수록 전자를 끌어당기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들이에요. 즉 마이너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벤젠골의 전자를 뺏어가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발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끌어당기는 니트록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 아까 카본일 같은 전자를 끌어당기는 것도 있죠. 나이트를 전자를 끌어당긴다 그랬죠. 여기는 암모늄이기 때문에 전자가 부족하니까 벤젠의 전자를 뺏어가는 거예요. 한편 전자를 주는 효과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아미노기는 전자를 주어서 그 플러스 인덕티브 에펙트 효과를 갖고 있죠. 그렇죠? 하이드록시에도 비공유 전자에서 전자를 주면서 공명 효과라는 공명 효과에 의한 플러스 효과를 벤젠골의 전자를 풍부하게 해주는 거예요. 벤젠골의 전자가 풍부하면은 반응이 더욱 활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활성화 그룹, 이것들은 비활성화 그룹이야. 근데 여기 할로겐 같은 거 한번 보세요. 할로겐 그룹은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인덕티브 에펙트, 전자 유발 효과에 의해서는 플러스 효과가 있어요. 활성화를 시켜요. 그런데 얘네들은 전기음 성도가 크기 때문에 벤젠골의 전자를 뺏어가죠. 일렉트론 외지드로인 그룹이에요. 전기음 성도가 2.8, 3.0이 전자를 벤젠의 전자를 뺏어가는 그룹이긴 한데 얘들은 나중에 보면은 공명 효과도 있어. 공명 효과가 더 커. 전자를 뺏어가는 유발 효과보다 비공유 전자쌍이 하나 둘 셋 쌍이 있어갖고 공명 효과를 일으키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자를 활성화시키는 그룹, 벤젠골이를 활성화시키는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된다. 전자 유발 효과와 공명 효과에 의해서 벤젠골의 전자를 주는 활성화 그룹과 유발 효과와 공명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뺏어가는 비활성화 그룹이 있는데 가운데 있는 할로겐은 유발 효과에 의해서는 전자를 뺏어가고 비공유 전자쌍이 3쌍이나 있는 풍부한 거기 때문에 공명 효과에서는 벤젠골의 전자를 주는 효과가 있고 유발 효과보다는 공명 효과가 더 크므로 얘는 활성화 그룹에 속한다. 고로 오로스파라 지향성으로 보면 오로스파라 지향성을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중요한 점이에요. 비활성화 그룹은 메타 지향성이라는 얘기예요. 자, 할로겐은 전자를 주지만 공명 효과에 의해서 전자를 뺏어가지만 공명 효과에 의해서 벤젠골을 활성화시키는 그룹으로 오로스파라 지향성이다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이것을